하지 마라라고 하면 더 집착하게 된다. 이게 우리의 머리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잊어버려야 돼. 나 그거 싫어. 그 트라우마야. 그거 기억하면 안 돼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내 머릿속에 더 새겨진다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예요. 치아님,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되는데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것도 본인의 착각입니다. 명상은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에 대한 해석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없애려 하지 않는다. 뭘 없애려 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와도 괴로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분석하지도 않는다. 해석이 문제거든. 생각의 파도가 많이 올라오고 생각의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생각에 몰아치잖아요. 본인이 빨려 들어가요. 소용돌이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생각의 소용돌이와 늪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생각 과다고, 때론 우울. 자, 현실적인 치유법.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치유법 딱 이 세 가지 3초만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3년 만이네요.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그리고 명상가를 위한 365일 수행 인력 귀하게 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0기 대학생이고요. 요즘에 마음 공부와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집안의 잦은 싸움과 갈등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왔고, 그 영향인지 지금도 늘 긴장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남아 있어요. 현재는 관자놀이와 정수리 부근의 찌끈거림과 압박감, 그리고 머리가 멍한 느낌, 업무 집중력 저하가 있고 간단한 계산조차 잘 되지 않거나 누군가 질문을 하면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도 하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오고 그 생각에 빠질수록 몸이 긴장하면서 머리의 압박감도 더 심해집니다. 배운 대로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을 바라보라, 집착을 내려놓으라, 이런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실제 불편한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면 자꾸 휘둘립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 자체는 생각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생각을 더 붙잡는다. 지금 감정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 이어온 불안한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저하가 되니까 점점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걱정이 올라오고, 그리고 내가 왜 이러지라고 자꾸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성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더 힘든 마음이 올라온다.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해 봅니다. 대학생분들, 구독자님들.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집착으로 이어진다.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집착을 부른다.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또 다른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 마라라고 하면 더 올라오고 더 집착하게 된다. 그거 기억하지 마 하면 더 기억되고. 아시겠죠? 이게 우리의 머리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절대 하면 안 돼. 그거 잊어버려야 돼. 나 그거 싫어. 그 트라우마야. 그거 기억하면 안 돼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내 머릿속에 더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머리의 구조입니다. 생각의 구조예요.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자석처럼 끌려와요. 싫다 하면 더 싫어하는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은 싫고 좋음을 잘 몰라요. 다만 주어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너무 싫어.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무의식의 기억이 돼요. 저 사람 너무 좋아. 그것도 내 무의식의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좋고 나쁨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절대 이제는 잊고 싶어.
그 사람을 이제는 놔버리고 싶어. 그 사람을 절대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생각을 내 무의식에 더 깊게 새기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없애려 하면 없애려 할수록 더 집착된다. 이게 오늘 메인입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끌어당긴다. 사라지게 하려고 할수록 더 기억된다. 없애려고 할수록 더 집착이 된다.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담배가 더 생각나고, 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더 술을 먹고 싶어요. 이게 뭐다? 우리의 생각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자, 치아님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되는데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하셨어요. 이것도 본인의 착각입니다. 명상은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연습 삼아 트레이닝하면서 스승으로 삼는 게 명상입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을 빠르게 지켜보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명상의 트레이닝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공부할 바탕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많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생각은 언제나 명상의 재료다. 따라해 볼까요? 생각은 명상의 재료다. 생각은 명상의 재료다. 자, 음식을 잘 하려면 재료가 많아야 됩니다. 재료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크레파스에 색깔을 다양하게 도화지에 칠하려면 색상이 다양해야 화려하게 칠할 수가 있어요. 색상이 적으면 화려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많으면 많을수록 명상의 재료가 되고 공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쁜 게 맞다? 아니다. 생각은 나쁘고 좋음이 없다. 근데 생각을 나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생각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 생각만 안 했더라도 내가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 생각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덜 힘들었을 텐데. 이 모든 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생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에 대한 해석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해석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다.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된다. 밀어내려고 하는 해석은 뭐다? 오히려 끌어당기는 해석이다. 애착해서도 안 된다. 그 또한 더 끌어당기는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져야 명상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생각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 이 파도가 저는 오래간만에 봐요.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에 이렇게 큰 파도를 본 적이 잘 없어요. 근데 지금 태풍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파도가 조금 크게 입니다.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있었을 때는 엄청나게 고요했어요. 파도를 보면 잔잔해요. 언제 태풍이 불었나, 언제 높은 파도가 있었나라고 착각할 정도로 파도가 고요합니다. 그럼 파도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죠. 파도는 항상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생각도 뭐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바다의 심해는 고요합니다. 깊은 바닷속은 고요해요. 파도만 칠 뿐이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의식과 희망의 의식은 뭐다? 고요한 심해와 같다. 파도를 보면서 그게 내 인생이다, 내 생각이다, 내 삶이다 착각하지 말라. 내 안에 고요한 심해는 언제나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감정과 괴로움과 생각과 어떤 느낌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요. 여러분 안에는 든든한 바라는 희망의 의식이 든든하게 내 심해에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안다면 결코 그 작은 감정 하나, 생각 하나에 흔들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뭐다? 내가 생각을 쥐어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쥐어잡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파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게 파도가 아무리 일어도요, 심해는 힘든 게 아니에요. 위에 파도가 칠 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 무의식 안에는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의 진정 본래 면목, 본래 진면목은 힘든 게 없어요. 감정을 보면서 내가 해석을 하고 그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는 감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제가 흰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흰 코끼리가 생각나요, 안 나요? 흰 코끼리가 생각나죠? 흰 코끼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흰 코끼리가 없는데 자꾸 흰 코끼리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 그 생각 일으키지 마 하면 오히려 더 새겨진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생각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강한 생각이 나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명상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끝! 이걸로 끝내야 돼요. 거기에 더 살을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리고 없애려 하지 않는다. 따라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 없애려 하지 않는다. 따라하세요. 없애려 하지 않는다. 뭘 없애려 하지 않는다? 생각과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괴로운 감정이 올라와도 괴로운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분석하지도 않는다. 분석하지도 않는다. 그 생각을 분석하지도 않는다. 해석이 문제거든. 모든 건 내 아상으로 자꾸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올라온단 말이지. 왜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올까? 이렇게 분석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 파도가 있는데 파도 분석합니까? 바람이 불면 이는 거예요. 태풍이 오면 이는 거예요.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았어요? 분석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파도가 일면 파도가 이는가 보다. 분석하지 말아요. 파도가 높이 치는데 없애려 하지 말아요.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생각을 분석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죠. 절대 두 번째 생각을 자꾸 붙이지 말라고요. 핵심 문장이 뭐다?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자, 파도가 막 일고 있어요. 파도가 있는데 굳이 저 높은 파도에 내가 몸을 따라갈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잔잔해지면 물속에 발 담그면 돼요. 저기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높은데 내 발 담글 필요가 있다 없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생각에 파도가 많이 올라오고 생각에 태풍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생각에 몰아치잖아요. 본인이 빨려 들어가요. 소용돌이처럼. 그럼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생각의 소용돌이와 늪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게 생각 과다고 때론 우울 또는 조울 또는 공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뭐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 부탁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화살을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 이 화살을 빨리 빼내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어느 방향에서 날라왔지, 이게 독화살인가 어떤 화살인가, 그걸 어떤 성분인가 꼽힌 채로 바라보고 분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피를 흘리고 독이 다 퍼져서 그 자리에서 끝난다. 하지만 독화살을 맞으면 빨리 이게 어디서 날라왔든 이게 어떤 종류든 이게 적의 화살이든 아군의 화살이든 내가 꼽았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빨리 뽑아내야 된다니까. 빨리. 거기에 무슨 분석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보고 있다가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단 말이죠. 자, 지금 우리 질문자가 머리가 답답하다 그랬어요. 가슴도 답답하고. 그러면 가슴 답답하고 머리 답답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화살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분석하고 앉아서 자꾸 아, 이게 왜 왔을까? 내가 과거 때문에 왔을까? 뭐 때문에 왔을까? 돈 때문에 왔을까? 인연관계 때문에 왔을까? 자꾸 분석하지 말라고요. 그냥 알아차리고 치우라고. 그냥 왔구나 하고 딱 알아차려버리고 끝내버리란 말이지. 화살이 꼽혔는데 뽑아야지. 자꾸 이걸 보면서 자꾸 해석하지 말란 말이지. 분석하지 말고 그냥 보고 치우란 말이에요. 뽑고 치우라고요. 왜 내가 이러지? 이 문제가 내 인생의 큰 문제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명상을 해도 왜 안 좋아지지? 왜 집중이 안 되지?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 왜 안 되지? 이거 필요 있다 없다? 나 이렇게 평생 살다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필요 있다 없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이런 걸. 이걸 잡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화살 박혔으면 빨리 뽑아내고 소독하고 혹시나 다른데 또 화살 날아오지 않을까 경계해야지. 인생은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건 첫 번째 화살이 아니고 두 번째 화살이다. 지금 머리가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한 게 첫 번째 화살인데 두 번째 화살이 그걸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수행은 첫 번째 고통 위에 두 번째 고통을 얹지 않는 연습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옛 경전에도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수행은 첫 번째 고통 위에 두 번째 고통을 올리지 않는, 얹지 않는 연습이다라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풀이하면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화살은 맞아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다 오기 마련이니 바로 뽑아내고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 건지 확인하고 두 번째 화살에 대비하라. 이게 대비하는 게 뭐다? 마음 공부고 명상 공부예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공부예요. 자, 현실적인 치유법.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치유법 딱 이 세 가지 3초만 이렇게 알아차리세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멈춘다. 이걸 독화살을 맞았어? 몸을 많이 움직이고 정신없이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독이 퍼져요. 독화살을 맞으면, 인생의 고통을 맞으면 그대로 멈추라고. 그게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지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지관법. 고요히 머물짓자란 말이죠. 머물고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는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고통을 받는 순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들떠서 막 화내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란 말이죠. 태풍이 오면 잠시 피해야 돼요. 파도가 너무 높이 일면 바다에 가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내가 뭐 수행을 했는데 내 이 정도 견딜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피하면 돼요. 멈추면 돼요.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합니다. 멈춘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건 괴로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배신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아픔이 왔을 때는 멈춘다. 멈춘다는 것은 치관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그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걱정이구나, 또는 생각이구나, 또는 감정이구나 라고 뭐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멈춘다. 두 번째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말하면 집중이 잘 안 되죠? 딱 멈춰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면 설득력이 있고 상대방에게도 훨씬 더 집중해서 대화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뛰면서 말하는 거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고통과 괴로움과 생각과 여러 가지 감정이 올라올 때는 멈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멈춘 상태에서 뭘 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가? 그때 윗바사나입니다. 특별하게 바라보는 윗바사나. 뭘 바라봐요? 감정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느낌이 이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상황에서 이런 감정과 마음이 올라오는구나라고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몸을 느낀다예요. 자, 첫 번째 멈춘다, 두 번째 말한다, 세 번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고 말하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싸움을 하는데 내가 화가 올라오고 몸을 움직이고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목을 잡고 흔들기도 하고, 이건 뭐예요? 이미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막 휘두르려고 하고 막
몸을 왔다 갔다 하면 상대방도 더 흥분해서 상대방의 주먹이 먼저 날라올 수도 있고 어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딱 멈추는 거예요. 생각과의 싸움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인과의 싸움도 똑같아요. 첫 번째 멈춘다. 그리고 두 번째 말한다는 거예요. 말한다. 내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내가 싸움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본인이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몸으로 느낀다예요. 몸으로 느낀다. 그러면 몸이 떨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숨이 가빠올 수도 있고 내 호흡을 느낄 수가 있죠. 내가 다리가 떨릴 수도 있고 또는 주먹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뭐다? 몸을 느낀다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코로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입으로 후 내쉰다. 네 번째예요. 숨 들이마시고 후. 마지막 다섯 번째,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 해결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해결되는 일이 많았다면 지금 전쟁들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일이 없어요. 해결되지 않을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서먹서먹한 상황이 생겨요. 싸우는 상황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러면 그걸 화해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나요? 마음에는 남아있어요. 신혼 때 네가 내 친정댁에 얘기했던 말들 다 기억하고 있다. 네가 시댁에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 다 기억하고 있다. 다 기억합니다. 다만 그냥 정 때문에 의리로 사는 것일 뿐이지 모든 건 기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없어요. 남편한테 아내하고 같이 사는데 뭔가 해결해서 삽니까? 여러분 인생에 지금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거에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인생은 본래 해결되지 않아요. 인생을 누가 해결해요? 해결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인생을 해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병들기 마련이고 질병이 오기 마련이고 늙기 마련입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 마련이고 사람 때문에 웃기도 마련이고 자식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식이 없어서 불행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자식이 없는 게 상팔자인 마음도 올라오지만 자식 때문에 또 괴로운 마음도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무유정법이에요. 답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고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나는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만에 제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오늘처럼 힘든 인간관계가 있다면 이 책을 꼭 보십시오. 두 번째 사연인데 중학교 3학년입니다. 채환님. 저는 3년째 불안장애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심한 불안으로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불안해서 울면서 학교에 갔고 학교 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그리고 또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잠시 약을 끊었지만 다시 불안이 심해지면서 현재는 다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약을 먹어도 너무 힘든 날이 있고 그래도 하루하루 잘 버티면서 살아가야겠죠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일단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너무나 잘했어요. 칭찬합니다. 자, 핵심 고민은 그거예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다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이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힘들어지니까 내 인생은 실패인가 라고 본인이 생각합니다. 중3이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힘들어진다는 건 감정일 뿐이에요. 힘들어진다는 건 감정일 뿐이에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감정이 힘들다고 느끼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해 봅니다.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고통이 생기고 다시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에요. 상처를 잡고 본인이 받았다고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지만 귀점 명상을 만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상처를 잡고 본인이 옛날 상처를 보면서 본인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뭘 하고 있다?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그걸 주입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스텝 바이 스텝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못 느낄 뿐이지. 왜냐? 나는 상처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왜냐? 우울증과 약을 먹으면서 계속 힘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무의식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다. 뭐다? 처음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다. 처음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다. 좋아졌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힘들었다고 조금 편해지기도 한다. 파도처럼 잔잔하다가도 큰 파도 일으키기도 하고 큰 파도가 있다가도 또 잔잔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요. 한라산에 올라갑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속 오르막일 때도 있지만 어떤 데 가면 평지처럼 평평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언덕에. 자, 그러면 한라산을 처음 오른 사람이면 약간 평평하고 내려가면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나? 내가 지금 실수했나? 잘못 올라가고 있나? 라고 본인이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라산을 많이 올라본 사람은 이거 올라가는 길이야. 올라가는 길에 잠시 내리막이 있고 평지가 있을 뿐이야. 이 길 또한 정상으로 가는 길이야. 이렇게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마음의 회복, 감정의 회복도 똑같아요. 이게 올라가고 있고 열심히 하는데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막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공부를 하다 보면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내가 내리막길로 가고 있나? 내 마음이 좀 좋아졌는데, 공부하고 좀 좋아졌는데, 항상 상승되고 좀 좋아졌는데 이거 며칠 자꾸 이거 곤두박질 치네? 효과가 별로 없네? 예전에는 한 번만 명상하고 호흡해도 좀 좋아졌는데 지금 잘 안 되네? 이건 안 맞는가 보다. 이거 안 되나 보다. 때려쳐야겠다. 한라산 올라가는데 평지가 나오고 약간 내리막이 있는데 이거 내리막인가 보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포기해야 되겠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좋아지고 있어요. 반드시 나아지고 있어요. 반드시 치유되고 있어요. 마음 공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착각할 뿐이에요. 옛날의 성격과 성질로 회개할 뿐이에요. 반드시 좋아졌고 반드시 나아지고 반드시 치유되고 있다니까. 근데 본인이 착각을 하고 내리막을 본인이 길을 잘못 들었다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어제보다 오늘 좀 힘들었다고 해서 나 망쳤어. 아닙니다. 회복의 과정 안에 있는 하루예요. 치유의 과정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나아지고 있는 회복 속에 있는 하루예요. 여러분이 수행하다 보면 기복이 있단 말이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수행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건 좋아지는 과정이에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내 상처로 받아들이고 예전으로 회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제가 지금 우리 책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 하루도 너를 잊은 날이 없었다 책에 78페이지에 중간쯤에 상처에 대한 얘기 나오거든요. 한번 펼쳐보세요. 상처를 다루는 법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상처는 이미 상처가 아니라 흉터입니다. 흉터는 이미 아문 자국입니다. 맞죠? 흉터는 이미 아문 자국이에요. 근데 흉터를 보면 아파. 옛날 생각도 나면서.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폭력을 당했어. 그러면 아버지를 보면 아파, 마음이. 물론 예전의 일이고 희석되어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아버지란 존재가 보이고 기억이 날 때마다 그 흉터는 아파. 근데 그게 지금의 아픔은 아니거든. 예전의 아픔의 기억이거든. 근데 그걸 현재로 끌어오는 건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흉터를 보면서 아프다. 여러분이 자녀분을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출산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왕절개의 한 자국을 보면서 아이를 낳은 고통을 계속해서 되짚어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을 보면서 수술한 자국을 보면서 이때 정말 아팠는데 이걸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수술 자국 하나씩 있을 수 있죠? 샤워할 때마다 그 수술 자국을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그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딱 나오잖아요. 흉터는 이미 아문 자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흉터를 자꾸만 들여다보면서 아문 데다가 또 새로운 상처를 냅니다. 몸에 난 수술 자국을 매일 손톱으로 후벼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 자꾸 스스로 피를 낸다니까, 그 자리에. 그런데 마음의 흉터는 자꾸 들여다보면서 기어이 다시 상처를 키운다는 거예요. 몸의 흉터를 보면서 그걸 자꾸 손톱으로 파내나,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자꾸 그걸 상처를 또 휘법하고 또 휘법해요.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흉터가 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어요. 맞잖아요. 흉터가 있는 건 바꿀 수가 없어. 그렇지만 그 흉터에 무슨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오로지 내 몫이 됩니다. 그것을 부끄러운 상처로 볼지 끝내 살아낸 자랑스러운 증거로 볼지를 정하는 사람은 나입니다. 영광의 흉터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위에 신기하게도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나무도 가물면 살기 위해 도리어 뿌리를 땅속에 더 깊이 내립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면 도리어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는 걸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히려 나에겐 걸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도 상처가 나에게 있다면 그걸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지 여러분이 꼭 한번 다시 알아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걸 다 잘 살아내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씩 나아지면 돼요. 학생도 힘든 날 내가 이걸 계속해서 힘든 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회복 중에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약도 잘 먹고, 그리고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보호자와 잘 소통하고 담당 의사분에게 본인의 마음을 자주 얘기하고 꼭 의료진과 상의하고 그 안에 비전 명상과 인연을 꾸준하게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해 봅니다. 잘할 수 있어요. 흉터를 상처로 보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본인의 아름다운 또는 회복의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조금 내리막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추락이 아니에요. 잠시 쉼이고 다시 오르막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저축하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파이팅!